1년 5개월만 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임명했고 인선 결과보다 사실 더 이슈가 된 것은 형식이었죠. 직접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았는데 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깜짝 공개이긴 했습니다. 예. 이 인사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지가 이 브리핑 3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이 비서실장과 함께 브리핑룸에 나와서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직접 인사를 발표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처음.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당선인 시절 때 초대 내각 발표할 때 직접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발표를 해왔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묻고 직접 질문에 답했는데 네. 예정에 없던 것이었던 만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아무튼 뭐 기자 질문에 뭐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네. 유한 분위기에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였던 약간 좀 강경한 네. 그런 표정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가장 마지막이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네. 아마 저는 이날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출근길 문답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1년 5개월 만입니다. 11월 18일 이후 1년 5개월 만인데 이 비서실장 발표에 이어 진행된 홍철호 정무수석 발표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등 각각 2개씩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참모는 이 정무수석 발표할 때는 질의응답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예. 대통령이 뭐 받지 뭐 라면서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게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진행된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총선 참패가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좀 소통을 확대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모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 싶은데 네. 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기자들과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때 이 직접 말씀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설명이고요. 예.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이 2주년에 맞춰서 언론사 간부단 뭐 간담회나 뭐 출입 기자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등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과연 바뀌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하고 네.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실제 그 사진들이 남아 있죠. 예. 근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제 예. 바로 쫓아내죠. 예. 아,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예, 그래서 안 변할 것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 예, 그리고 다급해지면은 말을 듣는 척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대한민국엔 다행이다.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 그러면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심판당했으면은 예. 위험을 인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강서 보궐선거에 그렇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린 거죠. 네. 네, 물론 뭐 인터뷰 이제 과정 중에 사견으로 말한 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표현이 셉니다. 일단 네. 뭐 달쌈스벳, 어. 감탄고토죠. 네. 일단 현 상황이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하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뭐 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말을 듣는 척한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관이 좀 개입되어 있는 거긴 하죠. 그간이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해석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대통령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동갑이에요. 동갑이지만 그렇죠. 뭐 5선 국회 부의장 출신 중진 베테랑을 좀 가장 가까이에 두겠다라고 한 만큼 예. 좀 대통령에게 이 비서실장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도 좀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네. 좀 진정성을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하루 2번 기자들 앞에 서게 됐는데 이렇게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도 또 하루 2번 브리핑룸에 선 것도 모두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도어 스탬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비판이 커지자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내정을 직접 발표한 겁니다.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5시간 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발표도 직접 했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직접 참모진 인선을 발표한 것도 하루 2차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 선 것도 모두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정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차례 브리핑룸을 찾은 것에 대해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질문도 자청했습니다. 답변에선 설득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고칠 거는 고치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또 정치권과도 대화를 해서 또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는 그런 점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 때와는 달리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보다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대담을 하며 불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처럼 브리핑룸 기자들을 찾은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할 거란 사실은 브리핑 직전 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기자들을 찾은 건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선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와 주고받은 4차례 질답은 출근길 약식 회견인 보호 스태핑이 중단된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부터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취임 이튿날 시작한 도어 스태핑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윤 대통령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 참모관 언쟁 이후 도어 스태핑은 61회 만에 중단됐고 그 뒤 기자와의 공식 질답도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2월 KBS 앵커와의 사전 녹화대담 방송으로 대체됐고 이달 초 의대 정원 관련 담화문 발표는 아예 기자 출입이 막힌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혼자 50여 분간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오늘 2차례나 직접 브리핑룸에 선 건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주일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